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얘기를 하면은 잠시만요. 예, 첫 번째로 보강 수업을 사실 지난번에 한번 못 해가지고, 예, 결국에는 이때로 일단 다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은 예전에 공지했던 그대로고요. 그다음 마지막, 예, 이거 부분 점수 관련해서, 일단, 예,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점수에 대해서 혹시라도 컴플레인 하면은, 뭐 정말로 이게 정답을 썼는데 예, 채점이 잘못됐다 확실하다 그럼 컴플레인 하세요. 예, 그러면은 확인하고 고쳐줄 텐데 뭐 부분 점수를 뭐가 뭐 몇 점이고 몇 점이고 할 거면 무조건 0점 처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도 계속 반복되면은 아예 아무도 저희 부분 점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 점수 채점하는 게 정답 채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일일이 다 읽어가지고 어디까지 점수를 줄지 그거 다 찾아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예, 정말 제가 제일 짜증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예,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은 그냥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예, 다시 시작을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OD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로 보는 형태는 다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걸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정식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아주 큰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모든 미지수들은 다 왼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오른쪽으로 옮긴 함수들이 다 0이다. 예,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0이 아닌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건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예,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푸는 방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푸는 방식이 예, 일단은 첫 번째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넌 호모지니어스 파트가 예,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0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먼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따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해서도 예, 여기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솔루션을 저희는 보통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그 두 가지를 따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뭐 일반적인 룰은 보통 여기에 나타나는 함수들이 뭐 완전히 뭐 이상한 함수가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수학에서 다 배우는 함수들이잖아요. 뭐 익스포넨셜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폴리노미얼 다항식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먼저 해봐야 되는 트라이얼 솔루션의 형태는 걔네들과 유사한 형태 예, 그런 거를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룰을 제가 쭉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룰들만 거의 지키면은 그러면 사실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미분방정식 푸는 문제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과목에서 나오는 미분방정식 푸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수학 문제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풀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계속 뭐 이 과목을 저희가 따로 개설을 해서 뭐 미분방정식을 안 배운 학생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냥 수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의 룰에 따라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트라이얼 솔루션의 형태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의 S of t 형태로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뭐 몇 번의 미분을 다 S의 N승으로 바꾸는 예, 그런 식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다항식 문제가 그냥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거기서 해를 얻게 되면은 그 해들이
결국엔 익스포넨셜의 요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로만 일반화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같은 똑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같은 근을 가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근이 몇 개가 나오면 그때마다 T의 1승, T의 2승, T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주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엔 모든 솔루션을,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여전히 솔루션이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임의의 아무리 이상한 형태도 거의 다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n차의 미분 방정식이면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여기에 해당 호모지니어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근이 n개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n개들마다 이렇게 앞에다 저희가 개수를 사실은 붙여줄 수 있죠. 근데 저 개수는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값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자유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자유도를 가진 이런 값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냐? 결국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계 조건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n차의 미분 방정식이면 n개의 경계 조건까지 다 나와야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잘못 쓰였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경계 조건을 충분히 안 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냥 얼핏 볼 때는 이게 경계 조건이 안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 약간 거기는 좀 물리적인 인투이션을 좀 적용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때 좀 그러니까 문제에 정확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전체적인 어떤 컵패스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다음에 배울 인덕터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약간 추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나중에 좀 예제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에 좀 확장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형태가 예를 들면은 y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예, 이렇게 생긴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어떤 형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뭐였냐면 보통 코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인의 경우에는 얘를 한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그다음에 사인을 또 미분하면 다시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을 2번 미분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꾸로 사인을 2번 미분하면 코사인 갔다가 코사인 다시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은 얘를 만족하는 솔루션은 보통 코사인 아니면 사인이다 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통 그럼 이런 식의 형태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나오냐 했을 때 그냥 약간 미케니컬한 문제로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이거에 대한 뉴턴 방정식을 풀면은 거의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가 나온다고 했었죠.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결국엔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려고 했을 때 얘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적게 되면은 그러면 얘에 대한 2차 미분은 결국에는 S의 제곱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나오니까 1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얘를 풀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얘의 솔루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에 허수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다 진동 형태로 나타난다. 예, 이거를 그냥 금방 캐치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더 일반화시킨, 예, 사실 거의 비슷한 문제긴 한데, 그냥 약간 이 경우에 한 2가지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좀 풀려고 해가지고, 일단은, 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요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뭐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 형태로 나오지 않고 여기 어떤 컨스탄트 밸류가 곱해져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여기서 일반적으로 결국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경계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은 시간이 0일 때 얘의 값이 얼마냐? 뭐 여기는 그냥 예를 든 게 얘가 1일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얘가 시간이 0일 때 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t가 0일 때 변화량이 얼마냐? 예, 그럴 땐 제가 0이라고 예, 이런 상황을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방금 전에 이미 얘기했듯이 얘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먼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써보면은 얘가 2차 미분이기 때문에 S제곱으로 치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 저기 없으니까 그냥 그 미분이 없으니까 그냥 오메가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얘에 대한 솔루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낫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얻었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솔루션은 익스포넨셜의 뭐 J 오메가 낫 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낫 T 예, 요런 애들이 그 선형조합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아직 얘네들의 그 개수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했냐면 이러한 경계 조건을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경계 조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써보면은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 식이라고 생각하면은 t가 0일 때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0일 때 여기다 넣으면은 익스포넨셜의 영승은 그냥 1이죠. 예, 그래서 그 t에 0을 넣으면은 뭐 1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영승이니까 그냥 1이라서 뭐 따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또다시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요 경계 조건에서 나오는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조건을 계산을 하려면 그럼 먼저 이 식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dy 오버 dt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식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식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상수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셜의 이 위에 있는 애는 얘에 대한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t에 대해서도 한번 미분한 값이 아래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j 나 t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b에 이제는 얘가 마이너스 j 오메가니까 예, 이것까지 같이 내려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j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그러니까 이제는 요식을 알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0을 집어넣는 예,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조건이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은 익스포넨셜의 영승은 그냥 1이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j 오메가 낫 그 다음에 얘도 또 1이 될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에 j 오메가 낫이 돼서 예, 그래서 얘는 다르게 쓰면 j 오메가 낫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가 0이니까 그냥 a와 b는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하고 b는 둘 다 2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2분의 1을 다 넣어보면은 그럼 이제 이게 또 그 특별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게 j 오메가 나 t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그 오일러 릴레이션을 좀 예,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 얘를 오일러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코사인하고 사인의 형태로 나타내면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오메가 나 t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나 t 예,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오메가 나 t 그 다음에 빼기 j 사인 오메가 나 t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랑 캔슬되고 얘랑 두 배가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오메가 나 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그 형태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형태가 나온 거고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얘가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코사인 t 뭐 그 정도만 했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뭐 오메가 제로가 그냥 1이었던 상태인데 이제는 그냥 일반화 시켰으니까 예, 그냥 요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나스의 제곱 형태가 나올 거라서 예, 그래서 얘를 항상 만족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또 자주 쓰이는 형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익스포넨셜을 저희가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이렇게 그 다시 쓰는 것도 이 관계를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사용되는 형태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얘네 둘을 두 개를 더하면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나 t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는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2의 코사인 오메가 나 t 요 관계가 존재하고 만약에 얘네 사이에 빼기를 했다. 그러면은 얘 빼기 이거니까 이제는 여기 실수에 해당되는 코사인은 서로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부호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2j 사인 오메가 나 t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관계식이니까 좀 그냥 되게 친숙하게 뭐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이거보다 약간 그리고 여기에도 나왔듯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뭐 앞에서도 한번 예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푸는 이 과목에서 저희가 푸는 모든 그 미분 방정식들은 결국에 요 앞에 붙는 개수들은 뭐 여기는 지금 1이고 아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오메가나 제곱인데 얘들은 다 저희는 다 실수인 애들만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게 실수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들도 제가 다 실수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든지 0이라는 값들은 다 그 실수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결국에 나오는 솔루션도 그 실수의 형태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쭉 풀었는데 얘가 막 2j sin 오메가 t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 문제를 잘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실수였는데 갑자기 그 복수 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해요. 물론 중간에는 이렇게 복수 후의 형태들이 쭉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현상들이 얘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관측하는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으로 관측하는 현상에서 그 허수 값이 나왔다.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고, 안 나오면 틀린 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나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여전히 이 푸는 방법은 비슷하긴 하니까 한번 좀 이거에 확장된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랑 다른 거는 아까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가 1차 미분에 해당하는 항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는 그냥 오메가 제곱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문제를 좀 풀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얘를 오메가 제곱이 아니라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도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도 초기 조건이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거의 유사하게, 뭐, y0는 1인 경우랑, 그 다음에, 뭐, 아까와 약간 다르게, 뭐, 아까는 얘가 시간이 0일 때, 얘의 초기 조건을 그냥 0으로 잡았는데, 이번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 1로 잡겠습니다. 뭐, 0으로 계산하면 또 그때 해당하는 솔루션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그 솔루션의 모양이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일부러 이 형태를 선택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까랑 똑같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얘가 그 2차니까 얘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먼저 찾아야죠. 그러면 얘는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얘가 1차니까 s가 나오고 얘는 0차니까 그냥 1 더하기 오메가 나스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의 솔루션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근해 공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S는 뭐 2A분의, 그러니까 A, B, C라고 저희가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뭐 보통 이렇게 되죠. 근해 공식이. 예, 뭐 아니면 이게 2일 경우에는 뭐 서로 캔슬되는 걸 빨리 쓸 수도 있겠는데,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4가 나오니까 얘는 스퀘어 루트에 그냥 그 제곱근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있고, 여기 분모에도 2가 있으니까 다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게 4는 다 그 나눠줬다고 생각해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낫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그 1-1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낫 제곱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오메가 낫은 저희가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희가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의 제곱도 실수일 거고, 플러스일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곱해졌으니까 이 스퀘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얘를 그냥 저희가 다르게는 그냥, 뭐 J,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는 J의 오메가 낫, 보통 이렇게 쓰죠. 예.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에 여기는 물론 실수 부분이지만 실수랑 그 다음에 허수가 같이 나온 경우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그 오실레이션이 나타날 거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형태가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오실레이션이랑. 그래서 그거 문제를 한번 좀 약간 구별해가지고 제가 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그 약간 기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저렇게 주어지면은 일단 솔루션의 형태는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J 오메가 낫 T랑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오메가 낫 T, 예, 이런 형태의 선형조합이 나올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고, 예, 만약 이게 3차나 그 이상이면 계속 또 이런 식으로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룰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얘에 대한 그 경계 조건을 좀 잡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계 조건으로 제가 이 관계를 쓸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랑 거의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t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은 0은 a 곱하기 그 다음에 t가 0이면은 이거 전체가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러니까 t가 0이 되면은 그럼 그냥 이건 더하기 b 정도가 되니까 1이죠. 네. 제가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1, 뭐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는 그럼 두 번째 걸 또 적용해야 되니까 얘 전체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긴 하는데, 뭐 원래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런 식으로도 몇 번 풀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식이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물론 그냥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좀 지저분해져서 그냥 여기서 쓸 때는 이거보다 약간 좀 더 간략하게 쓸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저희가 요 관계식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B라는 애는 1-A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써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쓰긴 했는데 요게 뭐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j 오메가 낫 t,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익스포넨셜의 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얘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베타, 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적용하면은 얘를 다르게 쓰면은 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낫 t, 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항에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있고 요 항에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어떻게 묶으려고 하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에 그 다음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나 t,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B를 저희가 이걸로부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B는 1-A.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1-A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예, 이렇게 구할 겁니다. 예, 제가 왜 그럼 이런 형태를 했냐? 예, 약간 좀 더 이거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풀어보면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가 앞에 곱해지고 예, 여전히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한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a랑 a가 두 번 나타났으니까 얘들을 그냥 묶어버리면 그러면은 얘는 익스포넨셜에 j 오메가 나 t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 때문에 마이너스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제가 이거 곱하기 이거 있던 거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묶었냐면 아까 제가 여기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사인인데 오메가 나 t긴 한데 2j가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약간 미분할 때 사인 미분하는 게 뭐 편한 게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에 2aj 사인 오메가 나 t 그 다음에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예, 뭐 이렇게 냈고요. 이제 이걸 적용해야죠. 예, 그래서 얘를 적용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y니까 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분을 해주면은 그러면 사실은 미분은 두 개 곱해져 있을 때 얘 먼저 미분하고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얘 미분하고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dy 오버 dt는 사실 되게 지저분하게 나타납니다. 이 앞에 있는 애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2aj 사인 오메가 나 t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얘를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t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미분해야 되니까 얘들 다 상수고 사인에 대해서는 미분하면 되죠. 그리고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되고 이제 오메가 낫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이 오메가 낫 a j 코사인 오메가 낫 t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냥 앞에 튀어나오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아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전히.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거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그 t 이퀄 제로를 여기 전체에 넣으면은 그럼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저기서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t에다 0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마이너스는 있는데 요게 1이 되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0승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사인을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0이 들어오면은 이 항은 그냥 날아가고 요 항만 남는데 요 항은 익스포넨셜에 또 0승이니까 1이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 얘한테도 제가 t에다 0을 넣으면 그냥 1 곱하니까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t 이꼴 0을 그러니까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더하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요거는 1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낫 a, 그 다음에 j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있는 애가, 죄송합니다. 예, 요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낫,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0승에서 1. 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수식이 되게 간단해진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캔슬되고, 그래서 그냥 요게 0이다 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j 오메가 낫, j 오메가 낫이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에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2a는 1 해가지고 그냥 a는 2분의 1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아까 요거 할 때 지워버리긴 했는데 얘 b도 1-a였으니까 얘도 2분의 1이 그러니까 b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요식을 또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게, 뭐 사실 거의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예, 요식을 다시 써보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승에, t에, 그 다음 곱하기, 요게 2분의 1, 요게 1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전체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나 t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예, 2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나 t니까, 그래서 2와 2분의 1 캔슬돼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나 t. 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솔루션의 형태가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예. 근데, 뭐, 그래도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만든 게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 만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요번에도 아까와 같은 똑같은 룰이 적용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만약에 그 모든 경계 조건들이 다 실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요런 값들이 다 서로 실수면은, 솔루션도 무조건 실수가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J들이 나왔지만 다 사라졌죠. 예, 그래서 솔루션이 맞다는 거를 그나마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지는 거죠. 예, 이런 형태가 나오면. 예,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저희가 플러스 한다. 이게 어떤 식의 커브일까요? 저희가 만약에 익스포넨셜 t만 있다면 얘는 저희가 뭔지를 아냐면 시간이 t가 지날 때 만약에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함수는 t가 0일 때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t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얘는 한마디로 익스포넨셜의 t승인데 t가 엄청 커지면은 분모가 엄청 커져서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는 알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이게 아니라 이거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코사인 오메가 t는 얘는 1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두 개 동시에 곱해져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가 방금 얘기했듯이 코사인 형태면은 코사인이 얘는 계속 반복되면서 진폭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앞에 시간이 커짐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항이 곱해졌으니까 저희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얘의 전체적인 진폭은 계속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그려보면은 뭐, 한 이쯤이 1에 해당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해당되고, 뭐, 그 정도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정도에 해당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을 감소하고, 마이너스 쪽도 이렇게 되는 요 사이에, 이제 여기다가 코사인 오메가를 다 끼워 넣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코사인 0에서는 1이니까, 이때는 여기서 출발할 거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기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코사인이 0이 되는 지점이 이 위치가 바뀌지 않거든요. 어차피 0 곱하기 뭐 이런 값 해봤자 다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은 다 똑같아요. 원래 그냥 코사인이라. 대신에 이제 여기서 얘가 줄어드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은 항상 이거 아니면은 얘가 플러스였다면 이제는 얘가 쫙 커지는 형태가 됐겠죠. 그래서 진폭이 막 증가를 하든지 아니면 진폭이 막 이렇게 감소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에 약간 해당되죠? 잘 모르나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막 덜컹덜컹 하고 나면은 사실은 걔네들이 뭐 범프 같은 거 한번 지날 때마다 얘가 그 안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흔들려야 되는데 한 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나요? 보통은 그냥 약간 흔들리다 멈추죠. 예, 그래서 사실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이 함수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게 엄청나게 점점 커지는 경우 혹시 일상생활에서 언제 경험하죠? 몰라요? 노래방 같은 데서 마이크를 스피커 같은 데 갖다 대면은 그러면 걔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마이크로 들어오는 애가 증폭이 돼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증폭된 애가 다시 들어오니까 또다시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폭이 엄청 커져서 엄청 큰 소리로 삑 거리죠. 예. 그게 사실은 이게 커지는 상황에 해당하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실 항상 보이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제가 처음에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미분 방정식 쭉 문제를 보여주면서 한 가지 보여줬던 형태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은 dy dt 더하기 뭐 y 형태였는데,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non homogeneous 이퀘이션 풀 때 여기에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형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트라이얼 솔루션이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의 형태가 뭐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뭐 이런 애 집어넣어가지고 만족하는지 확인한 적이 있었고, 다른 경우에 저희가 코사인 뭐 오메가 t 오메가 t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그때 저희가 했던 한 가지 방법은 파티큘러 솔루션의 형태로 a 곱하기 뭐 코사인 오메가 나티 더하기 뭐 b 사인 오메가 나티 뭐 이런 형태로 쓴 적도 있었죠. 기억나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 더미로 먼저 이렇게 사인 오메가 나티를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마치 이거에 대해서 푸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리얼 파트만 취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사실은 요 문제까지만 보면은 꼭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A 코사인 그다음에 B 사인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만약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에다가 그다음에 뭐 코사인 오메가 나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사실 얘 되게 그냥 얼핏 보면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를 아까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하게 여기다가 더미로 제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다가 곱하기 아니면 뭐 앞에다 j를 하고 사인 오메가 나티를 이렇게 한다 하면은 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되고, 코사인 오메가 나티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나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뭔지 아냐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나티이기 때문에 얘랑 두 개 곱해지면 익스포넨셜의 그냥 이건 마이너스 1 더하기 j 오메가 나티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그냥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형태의 그런 non homogeneous 이퀘이션 푸는 문제로 그냥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트라이얼 솔루션으로 당연히 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얘랑 비슷하게 생기네. 마이너스 1 더하기 j 오메가 나티 j 오메가 t 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a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럼 a 있는 형태는 보통은 얘가 컴플렉스 넘버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요 리얼 파트에 해당하는 애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와 요거 곱한 거에 리얼 파트만 구하면은 그러면 얘에 대한 전체 솔루션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익스포넨셜하고 같이 돼 있을 땐 무조건 이 형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의 파티큘러 솔루션 트라이를, 그러니까 만약에 요 형태로, 그러니까 요거만 있는 상태에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내면, 뭐 그냥 추측을 해봐도 마이너스 t에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나티, 뭐 a 하고 그다음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사인 오메가 나티 한 다음에 이제 얘를 한 번씩 다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얘 미분하려면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또 따로 미분하고 따로 미분하고 엄청나게 많은 텀들이 나올 게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얘를 이 형태로 만들면, 그럼 A 한번 딱 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테크닉이 사실은 꽤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그 문장이 방금 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고 뭐 사이누소이달 형태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오일러 릴레이션을 써서 그 파티큘러 솔루션 형태를 익스포넨셜 형태로 그냥 확 바꿔버려라. 그러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종류의 문제가 숙제로도 엄청 많이 나왔고 시험으로도 나오겠죠. 여기까지 뭐 혹시 더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제가 따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할 얘기였고, 이제는 그냥 저거보다 더 어려운 미분 방정식이 안 나와요. 그냥 저걸로 다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저희의 모티베이션이었던 이걸로 돌아갈게요. 예, 컵페스터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지난 몇 강의 전에 저희가 컵페스터,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 문제 나올 때 왜 이게 나오는지 그때 당시 모티베이션으로 하면서 컵페스터 같은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저기에 적혀 있는 형태가 다 컵페스터의 그냥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다 유도를 한번 했었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주로 강조했던 거는 일단 컵페스터 릴레이션도 얘도 보면 참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보통 컵페스터에서 저는 딱 외우는 게 딱 두 가지 관계만 외우는 게 하나는 저 제일 위에 있는 Q는 CV.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떤 두 개의 그러니까 전극이 서로 마주보게 이런 형태의 컵페스터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여기와 요 두 개의 전극 사이의 전압의 차이를 V라고 나타냈을 때 그럴 때 저희는 이 V가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컵페스터를 일종의 건전지 충전지처럼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충전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뭐 따로 그런 어떤 전하들이 쌓일 게 전혀 없고, 예, 그럴 경우에는 여기의 전압은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전하를 위에다가 플러스를 쌓고 마이너스를 쌓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쌓이는 양과 그 다음에 여기에 쌓이는 양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그런 전하들이 무조건 쌓여야 됩니다. 예, 그게 그냥 컵페스터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전하량이 점점 많이 쌓임에 따라서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도 거기에 비례한다. 라는 게 Q는 CV라는 얘기죠. C는 그냥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관계만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이 관계를 보통은 그냥 유도하는 편이라서, 예, 머릿속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저희는 보통 관심 있는 게 IV 릴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압과 전류가 서로 비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걸 ohm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얘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는 결국에는 요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이 전하의 양을 점점 증가시켜주거나 감소시켜주는 게 전류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야지만 여기에 전하량이 더 쌓인다든지 아니면 전류가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흘러야지 전하가 줄어들든지 하니까 결국에 이 전하량과 전류 사이에는 전하량의 변화량이 사실은 전류가 되는 거죠. 전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요 관계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d 오버 dt의 뭐 cv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서 c의 dv 오버 dt 라는 이런 관계를 얻는다라는 게 예, 지난 몇 시간 전에 저희가 유도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 다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간 풀었었는데 그 문제를 다시 그냥 간단하게 다시 그러니까 리뷰만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주어지면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많이 배웠으니까 훨씬 더 쉽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가 가정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제가 V sub i라는 전압을 제가 조정을 하는 거고요. 뭐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이라는 저항과 그 다음에 여기에 C라는 커패시턴스를 가진 커패시터를 이렇게 연결했다.
하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결국엔, 주어진 회로를 분석할 때는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저는 노드 어널리시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노드 어널리시스는 제가 미지수로 남겨져 있는 어떤 특정한 노드의 전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노드 어널리시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도 노드고, 여기도 노드고, 여기도 노드인데, 이 중에 그냥 제일 만만한 곳을 먼저 그냥 그라운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얘를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면은 이 값이, 물론 제가 시간에 따라 바꾸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값은 제가 결정하는 값이니까, 이거는 아는 값이고, 그럼 여기에서의 전압도 얘랑 그냥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알려진 거고, 유일하게 제가 모르는 게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전압 차이를 제가 컵패스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가지고 V sub C라고 부를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를 이런 애로 부르면 결국엔 여기 값도 그냥 V su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그냥 써서 제가 식을 다시 한번 유도할 예정입니다. 뭐 몇 시간 전에 제가 한번 확인했었는데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래서 노드 어널리시스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지점에다 대고 이 노드에다 대고 저희가 그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을 그냥 적용하면 되죠.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이란 거는 요 노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이 0이다 라는 것만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은 결국에 여기에 전압 차이를 정항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에 전압 차이를 제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 되죠. 그게 여기에 상대적인 전압 차이니까. 그래서 V sub C 빼기 V sub I가 되고 요거를 전류로 나눠주는 게 이게 저항으로 나눠주는 게 이게 그냥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나가는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잠깐 동안 얘를 흐르는 전류를 I sub C라고 적으면은 그러면은 I sub C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은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미지수가 V sub C도 되고 I sub C도 되니까 이러면 못 풀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바로 이 관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다 C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게 저희가 아는 관계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I sub C 대신에 C 곱하기 D sub VC over DT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맨날 사용하는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 꽤 가까워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R을 곱하면은 더하기 R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V sub C랑 V sub C는 저희가 미지수고 얘는 제가 결정하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들을 다 모는 게 다 미지수는 왼쪽, 아는 값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RC D VC over DT 더하기 V sub C는 얘를 넘기면 V sub I 이렇게 하면 딱 우리가 맨날 푸는 그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된 거죠 이제. 그럼 이제 푸는 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V sub C는 어떤 값을 가질지를 저희가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그건 뒤쪽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 이 컵패스터가 시간 t가 0일 때 여기에 전하가 0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풀려는 문제가 얘 원래 처음 값이, 그러니까 V sub C가 시간이 0일 때 값이 0이 아니라 예를 들면 V sub not, 그러니까 V not, 그냥 이런 초기 값의 어떤 전압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시간 t가 0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그 전까지는 뭐였는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얘가 이제 V sub i의 t가 0 또는 0보다 큰 모든 시간에 대해서 그냥 이 값이 V sub i라는 어떤 상수로 고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V sub i가 V sub not보다 더 큰 값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얘가 그 충전지가 방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완전히 0까지 방전이 된 건 아니고, 뭐 한 1V 정도는 남아있고, 제가 얘를 다시 뭐 한 5V 정도로 충전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5V짜리 그 전압, 그 볼티지 소스를 갖다 대고, 얘는 아직 1V인 이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푸는 게 그 시간이 t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만 풀 거니까 이 v sub i는 이제 그냥 이 v sub i 요걸로 그냥 고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푸는 문제는 그냥 여기에 non homogeneous 파트가 그냥 컨스탄트인 이런 문제로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 진짜 많이 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풀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뭐 두 가지를 찾아야 되죠. 하나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고 하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찾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찾을까요? 예. 일단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찾고 그다음 파티큘러 솔루션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합을 구하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러면은 먼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어떻게 구하냐? 여기를 그냥 0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0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v sub c over bt 더하기 v sub c는 0에 해당되는 애가 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푸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s로 다 대체한다. 그래서 rc 곱하기 s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저희가 얻은 거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그 1분의 rc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호모지니어스, 그 v sub c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임의의 상수가 곱해질 수 있는 자유도를 그냥 놔두는 거죠. 이게 그냥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의 경우에는 얘는 사실은 더 쉽죠. 이게 상수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형태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트라이를 해야 되죠? 예, 그냥 C. 뭔지 모르는. 그래서 얘를 넣어보면은 미분하면 0. 여기 들어가면 C는 V sub I 형태가 되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 그냥 V sub I예요. 자, 그러면 V sub C의 토탈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더하기 이거. 이게 다예요. V sub I 더하기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렇게 됩니다. 너무 이제 쉽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그 미분 방식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정말 쉬운 문제들이 다 됐고, 그래서 토탈 솔루션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모르는 게 A잖아요. 이 모르는 건 뭐가 결정한다고 했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결정한다고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로 요거죠. 시간이 0일 때 B 낮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T가 0일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V sub C가 B 낮이 돼야 되고, 근데 얘는 상수고 더하기 A 곱하기 시간이 0이니까 그냥 곱하기 1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 not 빼기 B sub I 해서 B not 빼기 B sub I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게 솔루션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좀 쪼아볼게요.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가 그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그냥 요 하나의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그 해석해야 되는 많은 컵패스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결국엔 다 이런 형태로 다 되는 정도의 되게 단순한 문제만 볼 거거든요. 저희가 유일하게 그 앞으로 볼 두 가지 타입이 요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컵패스터 들어가는 거는 요거 아니면은 그 인덕터와 동시에 들어간 뭐 RLC 서킷이라고 하는 뭐 그 정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티피컬하게 어떤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는지 한번 감을 좀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솔루션의 형태를 한번 제가 플랫을 해볼 텐데,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냥 요거만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얘가 시간이 0일 때는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테니까 0에 이렇게 수렴이 하겠죠. 이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형태인데, 근데 그 전체 형태는 이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요걸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제가 아까 약간 가정을 했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 비낫 같은 경우가 뭐 처음에 약간 이게 방전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충전하는 문제로 얘기했었으니까 그럼 비낫이 0, 그러니까 뭐 VI보다 더 작은 값, 그러니까 뭐 1V, 뭐 한 5V 해가지고 점점 충전하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V out 빼기 V in은 얘는 이게 더 작은 값이니까 일반 뭐 이럴 경우에 그냥 0보다 작은 값이란 뜻이죠. 그럼 이런 값이 요 앞에 곱해진다는 거는 요게 1이면은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지점이 여기의 차이가 요거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bi 빼기 b not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 그러니까 제가 bi가 더 큰 값이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값이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까지를 제가 플러스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다 다시 b sub i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얘를 전체적으로는 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올릴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값,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은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값을 제가 따져보면은 이게 b out 빼기 b not 빼기 b sub i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제가 b sub i를 더하면은 그러면은 이 지점이 b out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런 형태가 되긴 하는데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얘는 B 아웃이 돼야, B 낫이 돼야 되고요. 예, 뭐 이거는 그냥 제가,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게 1이니까 B I 더하기 B 낫 빼기 B I 하니까 얘들 캔슬 돼가지고 B 낫이 되고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따져보면은 이제는 얘를 t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0이라서 0 곱하기 이거는 날라가고 그럼 최종값은 얼마야 된다? 최종값은 얼마 정도 돼야 돼요? bi가 돼야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이상한 결과가 아닌 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일단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충전하는 문제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시작점은 그러니까 B 낫이죠. 그러니까 B 제로가 시작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충전을 뭐 한 5V까지 하는 이런 애를 가했는데 갑자기 얘가 10V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값은 제가 여기다 걸어준 이 값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형태가 선형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이게 점점 계속 줄어드는 형태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냐 아니면은 익스포넨셜 형태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얘 솔루션이 익스포넨셜 형태는 나올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작점도 알고 있고 끝점도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중간을 연결하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어떤 형태로 그을 거냐 할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예,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형태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제가 막 이거를 미분방정식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했지만 뭐 앞으로 풀 때는 그냥 초기값 얼마, 그 다음에 최종값 얼마,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그리는 형태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예, 그래도 뭐 달라질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혹시 그럼 이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값을 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정확하게 뭐 누가 더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고 계산 안 하고 그냥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사실 항상 유니버설하게 그러니까 요 식은 적용이 되고, 만약에 그 입력이 아니라 초기값이 얘가 더 큰 애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과충전이 돼가지고 한 10V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다 제가 5V를 걸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전류가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쌓여있는 전하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가 5V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방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초기 값이 훨씬 큰 값이었고 그러니까 V 낫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걸어준 전압이 더 낮은 값이어서 VI가 된다 하면은 최종 값은 여기에요. 여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값 여기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갈 리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선택할 것이냐 하면 명확하죠. 예, 누구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이걸 RC 회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값을 곱한, 그러니까 RC 요 값 있잖아요. 요거를 보통 저희가 RC 타임 컨스탄트라는 형태를, 그러니까 그런 값을,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저희가 보면은 RC 타임 컨스탄트가 얼마냐 뭐 그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저게 왜,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얼핏 들으면은, 뭐 이거는 저항이고 이거는 커패시턴스인데 얘네들 곱했더니 왜 시간 얘기를 하고 있냐. 타임 컨스탄트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요 식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에 얘가 뭐 아까 뭐 예를 들듯이 뭐 처음에 한 뭐 1V 정도 돼 있었고 여기에다 제가 한 5V를 가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연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충전이 쭉 시작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어떤 기대를 하냐면 짧은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충전이 됐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충전이 다 되겠네 라는 보통 기대를 하게 되죠. 이거에 해당되는 시간이 R 곱하기 C에 해당된다는 건데, 예, 그거는 그냥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여기 시작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점이 V 낫인 이 점에서 이런 선을 긋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1차 방정식? 아니, 뭐라고 해야죠? 1차 함수. 예, 1차 함수를 찾는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1차 함수의 y절편이 저게 V sub C의 y절편이 얼마여야 되냐면 V 낫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기울기가 곱해져야 되는데 기울기는 뭘로 계산하냐? 이 값을 미분한 다음에 t가 0일 때의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1차 미분을 해보면은 컨스탄트니까 얘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일단 앞에 남을 거고 B나 빼기 B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RC분의 1 나오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T 오버 RC 나오는데 이제 얘가 시간이 0일 때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면 이거 자체가 그냥 사라져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예, 마이너스 RC 물론 이게 마이너스처럼 보여서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그 부호를 바꾸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를 나타내는 예, 1차 함수 형태가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도대체 얘가 그래서 여기 언제 닿느냐 BI에 언제 닿느냐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생각해 보면은 얘가 BI에 닿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이 방정식 풀려면은 얘를 저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T는 RC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시간은 RC가 됩니다. 이게 요 특정한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커패시터가 연결되는 모든 다른 회로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 초기 값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프로젝션을 쭉 시켰을 때, 그러면 여기에 최종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하면 항상 이게 RC의 그냥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런 걸 RC 타임 컨스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어떤 회로를 막 구동을 하는데, 이 값이 되게 작으면은, 얘는 되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는 보통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걸 디지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얘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천천히 천천히 올라갈 것이냐, 그걸 결국엔 결정하는 게 R과 C의 그 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값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예. 뭐, 많은 경우에는 RC 값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겠죠. 근데 그러면은 R과 C의 곱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든 0을 만들면 되는데, 뭐, R값 같은 경우는 보통 또 한정이 돼 있고, 예, C값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완전히 0을 만들지 못하지만, 예, 일단은 저게 그 두 개의 곱이 결국엔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예, 여기에 또 어느 정도 다시 정리가 돼 있는데, 예.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래프를, 이게 저기 찾았던 이 솔루션 있잖아요. 얘를 또 다르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B sub 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로 이루어진 텀들이랑, 그 다음에 B 낫으로 이루어진 텀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요 뒤에 있는, 그러니까 요 항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시간이 0일 때는, 요항이 0이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t가 0이니까 익스포넨셜의 영수는 1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1은 0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러니까 t가 0인 시간에는 요 앞에 있는 텀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익스포넨셜의 영승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에 곱해진 값은 1이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시간이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1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요 뒤에는 그냥 0이 돼서 이제는 요게 곱하기 1이 되고, 그에 비해서 여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 값이 0이 되니까 요 뒷값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식의 형태를 잘 보시면은 시작할 때는 무조건 요 뒤에 있는 그 초기 값 B 낫이라고 하는, 예, 시간이 t가 0일 때에 여기 값으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끝은 무조건 얘로 끝나야 된다라는 게 요 형태로, 예,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 초기 값, 끝값 요것만 알면은, 그럼 그 다음은 무조건 익스포넨셜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커패시터에 대해서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인투이션인 게 뭐냐면은, 저희는 보통 커패시터를 그러니까 커패시터에 대해서 어떤 커패시터가 있는 회로를 해석을 할 때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입력 전압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제가 이걸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리면은 커패시터는 사실은 하는 역할이 그냥 오픈 서킷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값은 커패시터에 제가 예를 들면 V낫이 얼마가 저장돼 있다고 하면은 그럼 그 값이 처음에 나타났겠지만, 마지막에 끝값을 결정하는 거는 커패시터의 값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여기다 가해준 값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진짜로 커패시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를 오픈 서킷으로 그냥 이렇게 열어버렸다. 그럼 여기서의 전압이 얼마냐라고 질문하면은 지금 여기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의 전압은 여기와 같아야 되고, 여기의 전압값은 VI랑 같으니까 얘는 그냥 VI 값이 나와서 여기에 최종값으로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패시터는 사실은 이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은 얘는 오픈 서킷이랑 같이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게 커패시터랑 오픈 서킷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커패시터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이렇게 큰 판에다가 두 개의 서로 마주하는 큰 판을 놔두고,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하고, 여기다가도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판을 서로 이렇게 마주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안 닿았어요. 그럼 사실 얘들은 오픈 서킷이에요. 그냥 보면은 정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저희는 커패시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도 보통 여기에 막 중간에 그 전선 자르면 전류 안 흐르고 뻔히 아는데 그럼 그것도 커패시터랑 무슨 관계냐?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때 한번 얘기를 했듯이 얘의 면적이 A고 그다음에 여기에 거리가 뭐 D다 그러면은 커패시턴스는 결국엔 뭐에 비례하냐면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여기에 보통 그 비례 상수로 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에게 붙는데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와이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와이어가 있는데 제가 얘를 중간에 잘랐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를 제가 확대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와이어라는 게 이렇게 되게 물론 폭은 엄청나게 작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 도체로 뭐라고 하죠? 도체로 만들어진 이런 원기둥을 제가 중간에 자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면적이 있고 여기도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이거를 자른다는 얘기는 자르면은 얘를 자르고 난 다음에 막 붙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떼잖아요. 그래서 A는 엄청 작은데 왜냐면 저희는 와이어니까 되게 작은데 거리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얘도 따지고 보면은 얘는 엄청 작고 얘는 큰 컵패스터긴 합니다. 그래서 전극을 그냥 잘라놔도 얘들이 일종의 컵패스터긴 해요. 근데 아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컵패스턴스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올라가는 시간을 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얼마나 늦게 올라가냐를 결국에 R과 C의 곱으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C가 너무 작으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자르면은 그냥 오픈 서킷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이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 얘도 실제로 이게 그냥 갑자기 탁 뛴 게 아니라 엄청 빠르게 이렇게 쫙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직관이랑 그다음에 커패시턴스의 이런 비헤이비어가 전혀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예, 뒤에서 그래서 예, 저희가 원래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이런 거에 제가 뭐 원래 이런 더블 인버터 같은 경우에 얘의 그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저희가 일부러 여기다가 커패시턴스를 넣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구조적으로 얘는 또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얘는 뭐 전선을 자른 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모스펫 디바이스의 형태를 저희가 단면을 보면은 얘가 마치 커패시터에 좀 가까운 형태가 생겼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냥 페르스티빅한 그런 커패시턴스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거를 근데 저희가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하지 못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만약에 제가 디지털인데 디지털의 전압을 온 또는 오프를 하는 거를 뭐 되게 천천히 바꿔요. 어떤 때는 한번 뭐 온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바꾸는데 한 1초 후에 바꾸고 그러면은 근데 이 RC 타임 컨스탄트는 뭐 10의 마이너스 뭐 10승 초 뭐 그 정도면 얘는 그냥 순식간이니까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얘는 그냥 당연히 그냥 온 오프 잘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얘가 올라가는 시간이 한 1ms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 전압을 바꾸는 시간도 1ms마다 자꾸 바꿔요. 그럼 얘가 올라가기도 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더 이상 여기 있는 커패시턴스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이 사실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전압값들을 빨리 바꾸냐와 그 다음에 RC 타임 컨스턴트가 얼마냐가 그게 무시할 정도면은 그러면 저희는 얘의 커패시턴스를 생각하지 않고 해석을 하고 만약에 그게 계산해봤더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꽤 몇 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걸 완전히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던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